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드카빙 요리용 스푼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놓여진 반제품은 원래는 제가 호두나무 판재를 가지고 톱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사포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반제품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이 반제품을 가지고 이렇게 요리가 들어갈 부분을 조각도를 이용해서 파내고 마지막에 사포질을 하고 나서 오일 작업까지 하는 겁니다. 자, 반제품을 가지고 아까 보이신 것처럼 조각도를 이용해 덜어낼 부분을 표시를 해줘야 돼요. 자, 연필을 이용해서 원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깥과 경계는 한 2-3mm 정도 띄워서 원을 그려주시고요. 천천히 될 수 있으면 원과 아주 흡사하게 그려주시면 돼요. 아주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려졌을 거예요. 그러면 이 안쪽은 조각도를 이용해 덜어낼 부분이고, 여기 2-3mm 남은 부분은 경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 안쪽을 덜어내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숟가락 중심을 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면 가로로 원 중앙에 가로 지름을 하나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열십자를 하나 그려주시면 중간에 꼭지점이 하나 나오죠. 여기까지 표현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카빙에 쓰는 조각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각도 하면 이렇게 일자로 된 일자 모양의 조각도를 많이 알고 계신데, 오늘 쓰일 조각도는 일자에서 약간 구부러진 조각도를 사용할 겁니다. 이걸 곡환도라고 합니다. 곡환도. 휘어진 조각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조각도를 쓰기 전에 연마가 필요합니다. 조각칼을 이용하시다가 나무가 뜯기거나 깔끔하게 안 떨어질 때는 연마를 해야 돼요. 칼을 갈아서 써야 되기 때문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연마를 하는 데는 종이사포를 씁니다. 종이사포는 두 종류를 쓰는데, 여기 보면 800번, 1000이라고 써 있죠. 1000번. 이게 800번, 1000번. 800번은 좀 거칠고 1000번은 좀 미세해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거친 800번을 가지고 연마를 먼저 시작을 하고 다음에 1000번을 가지고 연마를 하면 됩니다. 연마하는 방법은 바닥에 이게 휘었고 반원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10도, 20도 이상 살짝 사포에 대고 굴려듯이 반원식으로 이렇게 그리듯이 해주시면 됩니다. 면 모습으로 그려지면 제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7번, 8번 정도 해주시고요. 자, 7, 8번 해주시고 만져보시면 처음보다 더 부드러움을 느끼실 거예요. 800번이 끝나고 또 1000번을 가지고 역시 마찬가지로 반원을 그리듯이 선이 나오면 안 돼요. 넓게 면이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서 7, 8번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역시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더 부드러워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본격적 카빙을 위해서는 손으로 잡고 이렇게 카빙을 하게 되면 엄청 위험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준비된 베이스판이 필요해요. 베이스판이라고도 하고 작업판이라고도 해요. 보면 작업판에 보면 부재를 물릴 수 있는 클램프가 2개가 있거든요. 클램프를 풀어서 바닥에 놓고 손잡이 부분을 꽉 조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꽉 조여 주시는데, 너무 꽉 조이면 부재가 부러질 수 있으니 움직이지 않을 정도만 꽉 조여 주시고, 조각칼 잡는 법을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조각칼은 이 베이스판에 지금 이렇게 물려있는 상태라서 베이스판을 명치에다 대고 조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서 안으로, 조각칼 잡는 방법은 여러 방법이 있는데
이 요리용 스푼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바깥에서 안쪽으로 조각 카빙하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게 잡으시면 다칠 염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짧게, 물론 저는 손이 커서 짧게가 되는데 여러분들 손이 작으신 분들은 작기가 엄청 힘들 거예요. 그러면 자기에 맞게, 아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작업이 쉽다 이럴 때 쓰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이렇게 나무 나이테가 있어요. 나이테가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나와 있는데 여기서 숟가락 머리 부분이 이렇게 돼 있는데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일직선상으로 파면 뜯겨요. 그렇기 때문에 원에서 45도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45도로 자 해보겠습니다. 명치 끝에 바짝 대고 조각칼을 잡고 시작합니다. 지금 보면 부재를 제가 클램프에 꽉 조였는데 부재가 살짝 움직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잡아주셔도 돼요. 대신 조각 날 움직이는 방향이랑 약간 비켜서서 잡아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카빙을 해보겠습니다. 45도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쁘게 뜯기죠? 자,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보면 계속 이 자세로 손만 돌려요. 이렇게 손만 돌리면 틀림없이 또 뜯겨요. 이렇게 뜯기거든요. 뜯길 때는 이렇게 돌리세요. 베이스판을 과감하게 베이스판을 돌려도 되고 아니면 앉아서 하지 말고 일어서서 몸을 움직이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해서 파시면 돼요. 파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사실은 파내는 거 덜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선생님 바깥에서 안으로 눈이 중간이 안 파지는데요. 이러면 중간은 또 동그랗게 전체적으로 파놓고 나서 중간 부분 파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요즘 ASMR이라고 소리로 만족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성격이 가만히 앉아서 뭘 하는 성격이 아닌데 이걸 하고부터는 사람 성격까지도 바뀌었어요. 자, 이렇게 카빙을 해주고 자, 한 바퀴 돌았어요. 이런 식으로 카빙이 됩니다. 좀 지저분한 면도 있죠. 자, 이제부터는 조금 깊게 살짝 힘을 주셔야 돼요. 이거는 힘이 들어가는 순간 뭔가 잘못된 거예요. 힘이 들어가면 뜯기거나 갈라져요. 이 사각 소리, 저는 그래서 멀리서도 여러분들이 카빙하는 소리만 들어도 아, 저분이 힘을 어떻게 주는지 알 수가 있어요. 힘이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냥 편하게 살짝 걷어낸다는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또 이 칼밥이 동그랗게 말려야 돼요. 칼밥이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요. 이런 식으로. 요거는 정말 잘하고 있는 카빙이에요. 사각사각 소리가 나야 되고 이 칼밥이 동그랗게 말려 들어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깊이 파주세요. 조금 첫 번째 거 표면을 다 걷어내고 난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돌리면서 이렇게 내가 편한 대로. 카빙 하시는 분 중에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밥숟가락을 만드는데 덜어낸 만큼 밥이 이 안에 들어가니 농부들의 땀의 무게를 느낄 수 있다는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베란다에서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게 이 카빙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고 자, 소리를 한번 느껴보세요. 제가 깎은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칼밥이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려야 돼요.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 부분도 이렇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자, 보셨죠? 그리고 동그란 원을 그리셨죠? 그래서 원이랑 비슷하게 맞춰 나가고 또 원 같지가 않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각칼로 조금 더 덜어내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파낼 부분과 그 파내지 않을 부분 경계를 얇으면 얇을수록 요 라인이 요 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엄청 이뻐져요. 제가 이거 시제품인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경계선이 두꺼워지면 이쁘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내가 편한 대로 자유자재로 움직이세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베이스판을 쓰고 계시지만
나중에 여기서 체험을 해 보시고 집에 가서 하실 때는 굳이 베이스판 필요 없어요. 이제 이 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베이스판 없이 하는 방법도 제가 잠시 후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둔탁한 소리가 나오죠. 이런 둔탁한 소리는 방향이 잘못돼서 그래요. 45도가 아니고 180도 부분에 칼짓을 제가 해서 그러거든요. 소리가 틀려요 벌써. 한번 중간 점검을 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베이스반 클램프를 풀고 풀어보세요. 풀어서 탁탁 털어서 한번 보시면 동그란 원이 나와야 되는데 좀 울퉁불퉁하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연필을 가지고 다시 수정을 해주시면 돼요. 라인을 그리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폭이 경계선이 선 모양으로 갈수록 좋아요. 이쁘니까 다시 그리세요. 이렇게 이쁘게 살짝 그려서 살짝 다시 그리고 살짝 그려서 네, 살짝 그려서 다시 클램프에 물려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한쪽만 계속 파시면 안 돼요. 돌려가면서 나중에 돌아가셔서 나무 같은 걸 구입해서 하실 때는 나무가 진할수록 딱딱한 나무예요. 이 요리용 스푼을 만들고 나면 만들 게 엄청 많아요. 자신감이 붙으면 접시 있죠. 접시도 직접 깎으셔도 돼요. 안 될 것 같죠? 호두나무 접시 깎아 놓으면 정말 이뻐요. 일상생활에서 쓸 수 있는 거 전부 깎으실 수 있어요. 조각칼 하나만 있으면. 베이스판을 빼고 하는 작업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대신 베이스판을 빼기 전에는 거의 한 8, 90% 완성된 상태에서 베이스판 없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은 장갑을 끼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나름 프로라고 제가 장갑을 빼먹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장갑을 꼭 끼셔야 돼요. 장갑을 끼고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잡고 덜어내시면 돼요. 이렇게. 이쪽 손은 밀고 이쪽 손은 넣고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지금도 소리가 똑같이 나죠? 마무리 8, 90% 작업이 끝났을 때는 베이스판에서 빼서 이런 식으로. 네. 자, 하겠습니다. 자, 어느새 짜잔 완성이 됐습니다. 약간 좀 좀 두툼하죠? 요 두툼한 부분은 사포질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220번 같은 경우에는 종이 사포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어서 자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잘라지죠? 이렇게 4등분 해서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하셨죠? 손에 잡기 편하게 하고 난 다음에 사포하는데도 방법이 있어요. 위에서 아래로 물거나 밑에서 위로 밀어야지 좌우로 움직이시면 더 거칠어져요. 자국이 많이 남아서 나중에 매끄럽게 안 되거든요. 그 부분만 잘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사포를 말아지고 그냥 편하게 이런 식으로 손만 움직이는 게 아니고 부재도 같이 이렇게 양쪽으로 같이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나죠. 마스크를 꼭 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돌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세로로 돌리시면 안 되고 가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벌써 부드러워졌어요. 엄청 부드러워졌어요. 사포 하나만 썼는데. 자, 이제 여기가 문제겠죠. 아니, 여기는 아래로 문지르면 이렇게 문질러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앞에 보이시죠? 이렇게 움켜쥐고 돌리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재를 움직이세요. 손도 같이 움직이세요. 손과 부재를 같이 움직이시면 더 빨리 돼요. 이렇게 이쁘게 하시고,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도 역시 마찬가지. 살짝 움켜쥐고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조각을 해가지고 이 안쪽 부분은 자국이 나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떤 분들은 깨끗하게 민다고 싹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손으로 만든 느낌이 안 들어요. 좀 공산품 같은 느낌이 안 들어서 내추럴하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워서 더 선호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안에는 사포질을 안 하고 겉과 바깥에만 할 거예요. 자, 이제 얼추 끝났네요. 220번으로 아주 거친 걸 부드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자, 다음엔 더 부드러운 거. 역시 마찬가지로 살짝 움켜쥐듯이 부드럽게. 이거는 더 고운 사포죠. 이거는 더 고운 사포이기 때문에 더 한결 부드러워집니다. 자, 하고 이 상태로 천으로 싹 닦고 나서 오일을 바르면 좋은데 다 이 완성돼서 이렇게 보면 거칠거칠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이럴 때는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줍니다. 물을 뿌려주면 이게 나무가 물을 먹어요. 물을 먹으면서 거스럼이 있죠. 위에 지금은 반질반질한데 물을 뿌려가지고 말려놓으면 이 나무가 물을 흡수하면서 거스러미가 이렇게 바깥으로 돌출이 돼요. 그러면 다시 사포질을 가지고 사포질을 또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제 완성품이랑 한번 비교해 볼까요? 이거는 지금 5일까지 다 해서 진짜 100% 완성품인데 이건 이제 95%예요. 5%는 뭐냐면 싹 닦아서 오일만 바르시면 돼요. 오일은 어떤 걸 쓰냐면 부처블락이라고 미국 FDA 승인받은 음식물에도 적합한 오일이고요. 그리고 200년에서 300년 동안 오랫동안 쓰인 오일입니다. 그래서 안전성이 검증된 오일을 쓰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장갑을 끼고 비닐 장갑 있죠? 비닐 장갑을 이용해 주시고 일단 오일을 바르기 전에 천으로 싹 닦아내야 돼요. 이렇게 깨끗이 닦아내면 하얗던 천이 검해져요. 싹 닦아내야 오일도 잘 먹습니다. 전부 닦아냈죠. 닦아내고 난 다음에 브러쉬를 이용하거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듬뿍 발라주세요. 이렇게 많이 스며들게 이런 식으로 붓을 이용해도 되고 천 있죠. 이렇게 천을 이용해서 살짝 담가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세요. 과감하게 이런 식으로. 이런 절단면 부위에는 조금 더 많이 발라줘야 돼요. 흡수율이 더 좋거든요. 그래서 싹 발라주시고 이렇게 하고 10분? 따뜻한 날에는 한 10분? 10분 내외. 이걸 오랫동안 30분, 40분 잃어버리고 있다가 마무리 작업을 하게 되면 찐덕찐덕해지거든요. 자, 오늘 날이 따뜻하니까 바로 닦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푼에 스며 들어간 오일 외에 바깥으로 내뱉는 오일이 있거든요. 이런 걸 싹 닦아주셔야 돼요. 오일 냄새가 살짝 나는데 바짝 마르면 오일 냄새도 안 납니다. 그러니까. 자, 오일 작업까지 모두 끝냈습니다. 바로 쓰실 수는 없고요. 이 오일은 한 일주일 정도 햇빛이나 이런 데 말릴 필요 없이 그냥 실내에 두셨다가 쓰실 때 일주일 후에 미지근한 물로 한번 살짝 헹궈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체험에서 우드 카빙을 끝내지 마시고 마음이 혼란스럽거나 속 시끄러울 때는 이 우드 카빙을 한번 생각하셔서 아주 저비용으로 큰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취미라면 취미거든요. 한번 해보시면 마음의 안정과 내 안에서 들끓고 있는 이런 갈등이라든가 이런 거를 일소에 해소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상 마치겠습니다.